자, 그럼 18번부터 23번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먼저 보죠. 문제 6개 딸려 있고요. 가작품 같은 경우는 아마 수특 문학 파트에 아마 실려져 있는 작품으로 선생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도 이제 새로운 작품들이고 한번 좀 보죠. 작품을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이 몸 생겨남이 금수하다 너머로 애친 경영과 충군 저장을 내 분수 안에 일로만 여겼더니 하나도 못 이루고 세월이 늦었대요. 분위기 좋지 않아, 그지? 예, 어쨌든 세월이 막 흘러가 버릴 거야. 아유, 안타깝다. 평생 우월은 날 따라 길어간다. 아침이 부족한들 저녁을 근심하며 일간 모으기 비세는 줄 알던가. 일간 모으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고전에서의 표현 중에 하나죠. 그냥 되게 이렇게 조그마한 초가집 하나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더기 옷이 부끄러움을 어이 알며 어리석고 미친 말이 남의 미움 받을 줄 알던가.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 이런 것도 다 모른 채 살아왔다라는 거야. 우활도 우활할시야. 그토록 우활할시야. 어떻게 그렇게 우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춘산의 꽃을 보고 돌아올 줄 어이 알며 하정에 잠을 들어 깰 줄 어이 알며 추천에 달 맞아 밤드는 줄 어이 알며 동설에 시흥 겨워 춤을 어이 알리. 이런 것들도 모른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다 모른다 이런 겁니다. 사시가경을 암울한 줄 모르라. 말로의 버린 몸이 무슨 일을 생각하고, 이제 말로에 이제 내가 늙어가지고 이제 버린 몸이 내가 무슨 생각 하겠냐. 인간 시비 듣도 보도 못하거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시비를 거는 것들, 인간의 어떤 삶의 괴로움, 고단함, 속세의 삶을 듣도 보도 못하거든. 일신의 번영과 쇠락 백년을 근심할까? 안 한다. 우월하샤 우월하샤 그토록 우월하샤 또 반복하고 있죠. 아침에 누워있고 낮에도 그러니, 아침에 누워있고 낮에도 누워있어요. 하늘이 주는 하늘 내 설마 어이하리. 그러니까 하늘이 준 건데 뭐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거죠. 그래도 애달프다 고쳐 앉아 생각하니.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지내는 거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고쳐 앉아 생각해 본 거야. 너 도대체 왜 이러지? 이렇게 했더니 이 몸이 늦게 나서 애달픈 일이 많고 많다. 100번 다시 죽어 옛사람 되고 싶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희망천지에 잠깐이나 놀아보면 요순 1월을 잠시나 쬐 것을 순박한 풍속이 아디게 멀어졌으니 경박하게 되었도다. 한만한 정예를 누구더러 이루려뇨. 태산에 올라가 온 세상 다 바라보고 싶다. 추로에 두루 걸어 성현이 가르치던 자취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옛날 일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런 것들 내가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리에 눈 뜨고 태고의 뜻을 두니 우월한 시몬이 그리로 가고 아니 오는구나. 인간의 혼자 깨어 누구더러 말을 할꼬. 이게 인간 세상에 깨어서 내가 이러한 어떤 자신의 감회 이런 것들을 얘기할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실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19번의 문제 보기를 참고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처음에 보면 세상 물정에 어둡다. 이게 이제 우활하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고독감을 표현하다. 그래서 뭔가 부정적인 정서를 드러낸다고도 얘기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을 긍정하면서 우월함을 지켜나가는 태도를 보이겠다는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태도가 결국은 세상의 어떤 나쁜 것들을 보지 않겠다라는 심사를 드러낸 작품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작품 보시면요. 두 번째 작품은 이중경의 5대 어부가국이에요. 이제 어부 나오면 이제 게임 끝난 거지 뭐. 어부는 자연 속에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일곡 승계산에 생일을 붙여두고 어부와 남꾼을 내일로 삼아 100년을 보내라. 나 자연 속에 살겠다는 얘기죠. 어스버 무이구곡이 여기도 그곳인가 하노라. 무이구곡 아름다운 곳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곳이다. 난 여기에 뭐하고 있다는 거야. 만족한다는 겁니다. 상공 낚싯대 이제 들이웠으면 이거 끝난 거지 뭐. 그지? 석양이 비켜돌고 맑은 강 굽어 보니 백어도 많고 많다. 이 맛을 인간 세상에 제 뉘라서 알리오. 이 즐거움 세상 속세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 이런 얘기고요. 육곡 속세를 버린 듯하니 심신도 한적하구나. 물고기와 새우 버섯 삼고 물과 돌을 집을 삼아 늙기를 다 잊은 후에 놀고 놀자 하노라. 이제 늙는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내가 이 자연 속에 살아가겠다는 얘기를 역시 하고 있는 겁니다. 주제는 뭐 그게 어렵지 않아요. 자, 다 작품 볼까요? 다 작품 한번 보시면 다백운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백운룩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전생에 구름 보기를 좋아하지만 구름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그게 왜 출구인지 모르겠대. 그 다음에 군옥봉 중에 서로를 짓고 이게 누라고 하면 누각 정 이러면 이것도 역시 높은 곳에 지은 정자예요. 무조건 누, 정 이런 표현으로 요런 한자로 끝나는 어떤 표현이 고전에서 나오면 이건 그냥 높은 곳에 있다, 경치 좋은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짓고 다백운이라는 현에 걸고 혼자 웃으며 이렇게 말했대요. 구담에 항상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좋은 구름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이게 걱정일세. 그러니까 좋은 구름을 만나보고 싶지만 이게 계속 바뀌니까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죠.
무릇 단비가 내려 만물이 생장하면 천지의 마음이요 구름의 묘옹이다. 그러나 온 세상에 구름이 끼어 비가 잔뜩 내려도 풀 하나 나무 하나가 혹 그 은택을 받지 못한다면 군자는 또한 걱정하나니 걱정은 그칠 날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유독 맑은 구름을 좋아한다. 맑은 구름은 그 흰빛이 신기하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영상을 띈다. 바로 이 순간 천지의 마음이 고여서 움직임이 없으면 만물이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니 나의 즐거움 또한 말 없음에 있거늘 대저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걱정 없이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름은 무시로 일어나지만 마음에 딱 드는 때를 만나기 쉽지 않고 접하는 일이 무궁한 까닭에 나의 근심과 즐거움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의 변화처럼 나의 걱정도 변화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좋은 구름 없더라도 걱정할 겨를이 있겠는가? 대저 산과 바다, 시내와 바위의 경관이 비록 아름답긴 하겠지만 만일 종신토록 조용히 앉아 밤낮 없이 그것만 바라보게 한다면 그 신기하게 변하고 유동하는 모습도 도리어 한 덩이 물건에 불과하게 되어 보는 일을 실증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기장밥을 먹고 배옷 입고 가르쳐 들으며 도와 의리 경전과 사서에 대해 공부하는 일은 정신을 편안하게 하고 몸을 튼실하게 만들어주는 까닭에 어떤 곳에서는 편안하며 오래 해도 실증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 다백운루가 비록 아름답다고는 하나 이 즐거움과 바꿀 수는 없다. 그다음 또한 구담의 못봉오리가 비록 기이하긴 하지만 그 변한 무상함이 구름의 거선을 못 미치고 구름의 기이한 변화도 언제나 오래도록 즐길 수 있는 화창한 날만은 못하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을 주긴 하지만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구름과 산은 매한가지다. 그러니 어찌 종시토록 외물에 얽매여 나의 즐거움을 바꾸겠는가. 바꿀 수 없다는 얘기죠. 삶이 고단하고 집안에 우환이 많아 맑은 날과 좋은 구름을 헛되이 보내던 구담가에 누각을 세워 1년에 한 번은 다녀올 수 있게 되었다. 그곳에서 구름 같은 무봉오리를 바라보고 또 장차 밥 깔고 고기 잡아 끼니를 마련하여 칡을 캐어 옷을 짓고 유유자적하면서 글을 읽고 이치를 생각하면 그 즐거움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일 없이 홀로 앉았다가 어쩌다 맑은 날을 만나 뜻대로 피어나 아름다운 구름을 접하여 그것이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을 보고 천지의 마음을 징험하리니 그 즐거움 또한 말 없음에 있을 터이다. 그러니까 매번 보는 것이 아니라 가끔 와서 여기 와서 그 풍경을 즐기면 즐겁겠다 뭐 이런 얘기죠. 이렇듯 다백운루에는 진실로 즐거워할 만한 것이 많으니 좋은 구름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님과 구담에 항상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님에 대해 걱정할 겨를이 있겠는가. 이에 기문을 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9번 문제 보죠. 19번 문제는 시험 기준으로 했을 때 오답률 3위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이것도 생각보다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더라고요. 답을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2번 정도를 답으로 좀 많이 골랐던 것 같더라고요. 2번, 4번 뭐 이 정도로 답을 좀 많이 골랐던 것 같고 답은 3번이었죠. 그죠? 한번 봅시다. 보기를 참고해서 가를 감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일단 가작품 보면 세상 물정의 어두운 것을 뜻하는 한편 세상과의 불화를 감수하면서 윤리적 가치에 충실한 태도를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안타까움 그리고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고독감, 자기 혼자 남겨져 있는 뭔가 부정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신의 삶을 긍정하면서 이걸 지켜나가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뒤쪽에서는 뭔가 긍정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2번 선택지 1번 애칭 경영과 충분 재장을 내 분산 아래 일로만 여겼다고 한 것에서 윤리적 가치에 충실하고자 했던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요거는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사실 그대로. 그다음에 어리석고 미친 말이 남의 미움받았다고 한 것에서 세상과 불화하여 소외당했던 화자의 삶이 나타난다. 이거는 미움받았다고 했으니까 소외당했던 화자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도 사실은 맞는 표현에 해당하거든요. 요것도 답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인간심이 듣도 보도 못한다고 한 것에 세상 물정이 어두워서 현실과의 괴리를 겪는 화자의 안타까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세상 물정이 어두워서 현실과의 괴리를 겪고 있는 인간심이 듣도 보도 못한 요거는 작품 안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말로의 버린 몸이 무슨 일을 생각할고 인간심이 듣도 보도 못하거든 일신의 번역과 쇠락 100년을 근심할까? 나 보는 일이 없어서 근심할 일도 없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안 봐서 너무 좋다라는 맥락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세상 물정이 어두워서 현실과의 괴리를 겪고 있는 화자의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시의 그 맥락에서의 얘가 갖는 의미가 뭔지를 좀 묻는 문제였는데 그걸 좀 잘못 골라서 틀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